규정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국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양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주민지역구 출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호 의원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을 맡은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 즉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행하기 위해 시민께서 제게 준 권한으로 혈시 한 톨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항상 메인 눈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의 낭만도시 구미시 만들기라는 진심이 통했는지 구미 푸드 페스티벌, 구미 라면 축제 등을 성공시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낭만도시 구미 외에도 반도체 및 방산 그리고 문화의 첨단 융복합 문화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시장님은 현 기준 구미시의 조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546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는 보통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구미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과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입니다. 546개 되는 조례를 전수 확인할 수 없어 대표적으로 2개 조례를 찾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감사 담당관실에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목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이행 여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있고 국가나 도에서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그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고유 사무나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거나 또 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고 민간의 일부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조례에는 한 546개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고 거기에 대부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책무는 이게 책무이자 동시에 시장의 법적인 권한과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한 1,900여 공직자가 되는데 그 위임이라든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각 부서가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신 공익신고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공익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우리 시민이 신고하고 또 그거를 신고를 활성화하는 그 조례인데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일반 민원과 공익 침해에 대한 신고가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 담당관을 공익 신고 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 조사팀이 4명 있는데 공익 신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익 신고는 방문 신고라든지 서면 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사이트 연결 외에는 국민시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본조례 상위 번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면을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정했다는 공익신고 책임관을 구미시 명예감사관처럼 시 홈페이지에 좀 더 눈에 쉽게 띄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중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고 하지만 조례상의 취지는 그러한 안건이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력을 하여 공익침해 행위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산 역시 위원회 참석 수당만 편성하지 말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제가 질문이 많아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 남으면 그때 예. 그 다음으로 확인할 조례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개선 발전에 기여함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조례상 시장의 책무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향토문화유산 관심 많이 감사드리고 그 조례가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의원 발의돼 가지고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또 보호 관리 활용을 위한 시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시행 규칙을 제정을 했고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지금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고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은 정말 우리 지역의 구미시의 전통과 역사와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 제정 전이라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 최근 5년간 보니까 한 2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황상동 고분군, 낙산리 3층 석탑, 쌍안 고택 등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국가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 사업에도 우리 구미시가 적극 대응해가지고 성리학 역사문화관, 그다음에 신라 불교 최전지 그게 한 251억, 200억 이런 것을 건립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또 지역에 전통 사찰이 8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매년 한 5억 정도 사업비를 들어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우리가 금호서원이라든지 낙산리 고분군, 채미정 등 이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한 94억 정도 23대 썼고 또 내년에도 대둔사 복장 유물 보존 처리 사업, 또 약산, 석조 열애 자산 주변 정비 등 22개 사업에 한 50억 정도 투입될 계획으로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시장으로서 향토문화유산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창랑 장택상 선생 고택에 대해서 연구 용역 이번에 아마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산 남산 봉수지, 또 왕산 허위 선생 수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유산 이런 걸 질문이 많아서 짧게 간단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이 되었다면 조례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그 무엇 하나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가장 중요한 실책도 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항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항시의 경우 동일 조례를 2015년 5월 6일 제정 후 국가 및 도지정보다 많은 94건 항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22년부터 직권으로 55건을 새로 지정하고 연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향토문화를 지정 및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향토문화유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위원회 곧 구성되니까 네, 제가- 어디 걱정 안 하셔도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원의 시정 질문 주제가 바로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주안점은 시장의 책무 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에 설치된 다목적용 CCTV 즉 폐쇄회로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CCTV가 관내 총 4,73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 기준 매년 평균 230여대를 신규 설치하고 매년 평균 280여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연간 총 17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 조달 업체였습니다. 22년에는 A라는 한 개 업체가 신규 카메라를 모두 설치하였는데 24년에는 갑자기 A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5개 업체에 조달 또는 2단계 입찰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여러 업체를 통해 구매한 이유를 집행기관에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어느 지역 업체에 골고루 구매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관내 업체가 아니었고 경산 및 안양에 본사를 둔 업체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또한 그 중요한 시장 논리를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B 업체로 전량 구매하였다면 총 1억 6천만 원 가량 예산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CCTV 구매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CCTV에 관심 가져 감사하고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게 시장의 책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장의 책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1번입니다. 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에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사고 기록, 그다음에 재난 상황 모니터링 등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바로 검색하는 게 23년도에 한 76건, 24년도에 68건이나 되고 있어.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연유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한 4,73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한 205대를 설치했고 또 지금 읍면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구매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업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산을 다른 지역 있는 업체에 주느냐?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지역업체 주는 방법을 연구해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TV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공사, 어디든지 간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밑에 그 법을 찾아보라 했더니 CCTV 설치는 이제 공사하고 그 CCTV 자재 구입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이런데 공사는 1억 6천까지 이하는 관내 입찰, 자재는 1억 미만까지는 조달청 구매, 1억 이상은 경쟁 입찰돼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업무별로 번역별로 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업체 육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그 한 개 업체만 하다가 4개 업체인가 5개를 왜 나눠줬느냐 하시는데 CCTV는 그 위치, 그다음에 가격, 그 설립 목적, 그다음 주변 환경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CCTV는 그 기술에 따라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도 또뭐 야간 가시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요 정도 듣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 우리가 관계가 시간이 알맞게 적절하게 선정해서 그 하고 정도 듣는 걸로 있다. 하겠습니다. 예, 이래 예. 생각합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 업체 CCTV 야간 가시거리가 50m가 아니고 30m라고 한다면 네. 왜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잖아. 야간 가시거리가 더 필요한 당천면과 도계면 같은 읍면동에 이 업체 CCTV를 설치하였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 효과 그리고 최적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도대체 관내 필요한 물품 구매 기준이 무엇이고 지역 경제 살리기인지 예산의 효율성인지 자유시장 경제 논리인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고요. 동시에 예산의 효율. 지역 경제 살리면서 예산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도 장천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도 그 목적, 그 CCTV의 목적과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 주변 환경을 봐서 최적화. 가시거리가 30m 예. 되는 거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읍면동이라고 뭘 해야 됩니까? 그 골목이라든지 가시거리가 그, 예. 이게 면 단위로 가로등이 제대로 없습니다. 네. 이 가시거리가 50m인 걸 해야죠. 근데 30m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 제대로 우리 자료를 실무자들이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실무자들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위치가 뭐 어딘지에 따라서 50m짜리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30m짜리도 읍면동에다 할 수 30m로 돼 있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좀 보시고 예,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CCTV 교체 관련인데요. 물론 CCTV는 사용연한 종류 후 교체하시겠죠. 교체 후 사용된 CCTV는 어디에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해당 부서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체 내부 연한이 지나면은 뭐 폐기 처분을 하는지 뭐 어디 뭐 다시 재판매하는지 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불용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동도시숲 힐링센터 관련입니다. 인동 지미동에서 지난 7년 동안 도시숲 문화축제라는 행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약 2천만 원의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 축제로 잘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축제의 내실화 및 모범 도시숲 선정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도시숲 힐링 페스타라는 축제 개최에 예산 5천만 원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과한 지시서대로 기존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축제 내실화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믿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개막식이 열린 당일 본 의원이 현장 곳곳을 돌며 확인한 바로는 과학 지시서에 계획한 대로 축제가 되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참여 걷기 행사, 숲 관련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인근 상권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모든 행사의 진행이 예산 투입된 만큼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인동 도시숲 힐링 페스타 관련해서 또 문화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에 인동 도시숲은 2009년도에 산림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동 대로변에 한 5km 정도 되는데 참나무, 티나무 심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도 되고 또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도 되고 또 시민 여유 공간도 제공하고 그래서 22년도에 모범 도시숲도 아마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것을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인동 도시숲 축제라는 읍면동 축제를 아마 8회째 하고 있는데 그 도시숲 축제가 8회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인동 도시숲 문화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힐링 페스타라는 그 타이틀을 지어가지고 그 탄소 중립에 대한 홍보, 또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그린에 대한 교육의 현장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청년 예술가 4명을 동원하고 설치 미술, 뭐 산책 프로그램, 숲속 놀이터, 에코마켓, 숲속 극장 이런 콘텐츠를 많이 했는데
뭐 그날 우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서 아마 참여가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동 지역의 그 도시숲 문화 축제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5시에 행사 축제 마치는데 3시에 개막식하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까? 10시에 해야 되지. 하루 하는데. 그건 저는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내일부터는 그거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싶고, 의원님께서 이 힐링 페스타가 예산에 대비해서 좀 참여라든지 이게 저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도 많이 왔고 또 처음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인동의 읍면동 축제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읍면동 자체 축제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연계하는 것은 인동 도시숲 축제밖에 없었다. 근데 이 힐링 페스타하고 도시숲 축제가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내는데 부족한 것은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천으로 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례로 제가 비가 오는 당일 도시숲 산책 숲으로 체험에 참여하는 시민을 한 명 한 명 카운팅을 했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계획에는 사전 접수 150명 대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종료 1시간 전 카운팅하기로는 총 67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참여가 저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천시를 대비한 플랜비를 마련한다든가 그 도시숲 문화축제는 2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숲 팩트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아니면 현장 천막 추가 설치 등 이에 대비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범 도시숲 컨셉의 가로수길 문화축제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어떻게 의회에서 믿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회장님, 성공리에 마친 야시장, 꾸미푸드 페스티벌, 꾸미라면 축제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군소 축제나 지역 행사는 너무 부실하게 운영하여 축제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형 축제의 영향으로 다른 근역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이번 사안은 제가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시한 민간이탁 감사 이행 관련입니다. 제5분 자유 발언 이후 집행기관의 민간이탁 감사 이행 여부를 기인한 행정사무감사 때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민간이탁 해당 사무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감사 실시라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총무과에서 정부수의 구미시 민간이탁 사무감사 세부 추진 절차 통보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결과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결과를 제출한 부서는 몇 개 부서에 불과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조례에 분명히 규정한 감사 실시 여부를 해당 부서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바로 민간이탁 사업 절차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이탁 관리 지침에는 신규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민간이탁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산부서 합의하고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사무 민간이탁 사업자 선정 결과를 24년 9월 23일자 공고하였는데, 민간이탁 동의안은 24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였습니다. 선정된 수탁 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의회의 민간이탁 동의안을 뒤에 올리는 저희를 무엇이라고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민간이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민간이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무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게 되면 공무원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전문성도 약하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적인 영역을 활용을 하고 그 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운영하고 민간의 전문 영역을 활용하는 이중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있고 자치단체 지방 아까 도대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이 우리는 한 202건 1년에 위탁이 이루어지고
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라든지 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또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하고 또 위탁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의 다 지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부서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1년에 1회 감사토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감사를 한 데도 있고 지금 사업이 12월이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그 위탁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아마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을 또 더 개정해서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가까운 이 강력시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의 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감사와 별도로 감사부서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그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 및 감사 지침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개념과 절차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A광역시처럼 해당 부서의 감사 외에 감사부서의 감사 모두를 이행하지 못할 망정 최소한의 연일의 이상 해당 부서 감사는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 답변서에 도내 최초로 사업주관부서의 감사 의무를 명시하고 절차, 사업관리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담당자가 관리하고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다운 감사가 진행될까요? 우리 구미시는 40만의 기초단체고요. A 광역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기관의 어떤 자원과 풀 단체가 그렇게 광역단체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단체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성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또 그 해당 부서가 감사를 함으로써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중립적인 총괄 부서가 총무과로 지정해 놨고 총무과에서 그 해당 부서의 감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약하다고 보면은 우리 감사 담당관실로 이첩을 해서 중점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 많고 한 1,000억 원, 8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 해당 부서의 감사 여부를 지켜보고 만약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A광역시를 모델로 하는 감사부서의 감사도 의무 규정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역시 동료의원 추은희 의원께서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시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입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 의원께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종합복지평가에 대해 구미시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F를 받은 것을 질타하고 향후 그 개선 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또 한번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집행기관이 약속한 개선 여부를 향후 확인하고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자 하는 의회의 인내를 넘어서게 만드는 집행기관의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 발언 직후인 5월 27일자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의 안전관리, 회계 투명성, 기본사업계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 과정이 우수함에도 평가 항목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불리한 항목 위주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아쉬워 이를 보완하는 평가 지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이상원님께서 노인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선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수가 지금 한